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대파마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됐어요. 책은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리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1장부터 4장까지 약간 순서가 있어요. 1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이어족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미국 파이어족과 한국 파이어족의 차이점이 대체 뭐야? 사실 파이어족은 같죠. 네, 맞아요. 같은데 그 나라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금 바꾸고 저희가 했던 경험을 쓴 책이니까 1장에는 그런 게 녹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쓴 저자 대파마 신현정, 신영주입니다. 이번 특강은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 차례 4장을 각 장당 1강씩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추가로 설명해드리는 특강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구매해주신 예비 파이어족과 파이어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강 경제적 자유 그 꿈같은 단어에 대한 특강입니다. 1장에서의 많은 내용 중 오늘은 3가지, 미국 파이어족과 한국 파이어족의 차이점, 한국 파이어족이 되는 법, 그리고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금액 계산 공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형 파이어족과 한국형 파이어족의 차이점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파이어족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파이어족이란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어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이른 은퇴를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K-FIRE라고 하는 한국형 파이어족은 뭐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미국형 파이어족과 한국형 파이어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형 파이어족은 한국 실정에 맞게 은퇴 자금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투자할 마음을 먹고 최소 10억까지는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2018년 처음으로 3만 불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입이 3,500만 원 전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1인당 GDP는 얼마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만 불이 넘죠.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학구열도 높아서 사회 진출 나이도 미국에 비해 높습니다. 수입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짧은데 목돈을 모을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게다가 금리는 역사상 최저라는 0%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투자는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한국형 파이어족은 미국의 파이어족에 비해 목돈이 대략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요즘처럼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때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어족이라고 해도 큰 부담감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투자는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 127페이지에 적은 것처럼 20여 년 전만 해도 예금 금리가 10%가 훨씬 넘었다는 사실, 불과 20년 만에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앞으로는 파이어족이든 아니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계속해서 고달프게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파이어족이 되는 법, K-파이어족이 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돈을 벌 가장 높은 확률은 수도권 내의 아파트 투자입니다. 특히 신축의 인서울 그리고 소형 아파트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제쳐두고 돈을 벌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 변화입니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 되어 앞으로 몇 년간, 한 1, 2년 가는 한국 주식시장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코스피 지수도 3,000을 넘어 3,500을 4,000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이어족이 되려면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와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콘텐츠 투자를 병행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원하는 경제적 자유인 7단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을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릅니다. 가격이 올라 있고 분양을 받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심해서 내 집 마련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하는 때이지요. 하지만 경기가 아직은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는 더 확장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 경기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되는데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언제쯤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시기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금액 계산 공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파마가 말하는 한국형 파이어족의 정의는 먼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하기 싫은 일에서 은퇴를 한 후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내리고 싶습니다. 파이어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중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 은퇴를 일찍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파이어족의 개념을 몰랐다면 과연 5억을 들고 은퇴하겠다고 꿈이나 꾸었을까요? 본인의 1년 생활비의 25배의 목돈이라는 은퇴 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생활비는 얼마이고 나는 얼마가 있으면 파이어족으로 은퇴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형 파이어족 목표 금액 계산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목돈 SM에 나의 평균 수익률인 ROI를 곱한 금액이 나의 최소 생계비 MCL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는 그때부터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CL은 최소 생계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형 파이어족은 최소 생계비 이상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목돈을 모았다면 파이어족이 되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공식에서 중요한 항목은 MCL, 최소 생계비입니다. 이 최소 생계비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생활비가 아닌 파이어족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소 생계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으면 은퇴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일부 재무 설계사의 말에 수긍하면서 이런저런 상품에 잘못 가입하게 되어 오히려 은퇴가 늦어지거나 은퇴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최소 생계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메타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이죠. 즉, 나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효과적인지 문제점과 해결 방법까지 찾아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이 메타인지를 대입해보면 파이어족이야말로 나의 혹은 내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파악해서 파이어족의 목돈인 Financial Independence, FI를 나에게 맞추어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혹은 내 가정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의 돈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인지 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을 찬찬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보세요. 현재 얼마의 자산이 있고 빚이 얼마인지, 또 얼마를 벌며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이번 특강을 계기로 꼭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형 파이어족과 한국형 파이어족의 차이점은 한국형 파이어족은 한국 실정에 맞게 투자하는,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란 점을 잊지 마시고요. 둘째, 한국에서 파이어족이 되는 법은 한국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아파트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선이 달라진 한국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 투자를 병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표 금액 계산 공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나에 대한
또 나의 가족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여서 나에게 맞는 MCL과 그로 인한 FI를 제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족 재테크 책 1장에서는 소비 성향에 따라 4가지 부족으로 나누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꼼짝달싹족, 홀리데이족, 워커홀릭족, 미니은퇴족. 성향 테스트 문항도 1장 부록으로 첨부했으니 본인의 소비 성향이 어느 부족에 가까운지 한번 해보세요. QR코드를 찾아 들어가 보면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본인의 부족으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투자 성향 테스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대파마가 2021 서울 머니쇼에 강사로 초대되어 강연을 합니다. 사전 등록 신청 시 강연을 선택할 수 있는데 3일차 5월 14일 금요일 프로그램 중 K-파이어족의 재테크를 선택하셔야 저희 대파마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주세요. 오프라인 강연이니만큼 우리 구독자님이 많이 오셔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머니쇼에서 만나요. 더보기란에 서울 머니쇼 링크 올려둘게요. 2장에는 돈, 자산, 절약, 고정비 줄이기 등 파이어족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2장에 담아놨습니다. 거기에 보험 관련 팁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수록해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2강 미래의 욜로 튼튼한 뼈대 만들기에 대한 특강입니다. 2장에서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개념 정리와 돈에 대한 속성, 그리고 대파마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 7단계까지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파이어족이 꼭 알아야 하는 용어인 순자산의 개념과 최소 생계비인 M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순자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순자산이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채라 하면 흔히 빚, 대출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대출은 당연하고 아직 기일이 돌아오지 않아서 갚지 않은 할부금과 카드 대금의 잔액도 모두 빼주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하는 모든 돈을 빼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자산과 대출, 쓴 돈을 쭉 적어놓고 계산해보세요. 본인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확실히 아는 거, 이것이 자산관리의 시작입니다.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순자산보다 전체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소 생계비 MC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족은 극단적인 절약을 통해 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극단적인 절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좀 아끼는 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파마가 내린 결론은 갑자기 수입이 한 6개월 이상 끊겼을 때를 가정해보고 그때도 나가야 할 돈을 기준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최소 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돈만 빼고 모두 모아야 합니다. 말만 들어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평생이 아니라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에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월급으로 그렇게 3에서 5년 정도를 모으면 한국형 파이어족이 될 만한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끝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파이어죠. 파이어 운동 계획을 세울 때 극단적인 절약 기간을 길게 잡지 마세요. 극단적인 절약을 길게 하게 되면 파이어족이 되기도 전에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으니 짧고 굵게 파이어하도록 결심하세요. 모두의 고민인 보험은 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보험도 깊이 들어가면 너무 방대하고 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 알아도 잘못 알고 보험에 큰 돈이 묶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험을 정리해서 해야겠죠. 목돈을 손에 쥐었고 그 돈을 투자로 방향을 바꾸어 불려나가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둘째, 파이어족이 알아야 하는 돈의 속성에 대한 진실입니다. 돈이라고 모든 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품성이 좋은 돈이란 정당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일수록 품질이 좋아서 쉽게 흩어지지 않고 나에게 오래 머물면서 불어나는 속성이 있고 이렇게 모은 돈은 나부터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파마가 예비 파이어족들에게 왜 목돈을 어느 정도까지는 약 1억 원 정도까지 노동소득을 통해서 모으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돈마다 품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고 있는 모든 돈이 모두 나에게 남지 않거든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남아서 머무르는 돈만이 나의 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돈의 속성은 돈은 선형적으로 비례하면서 늘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아직 큰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도 몇십 년이 걸린다느니 한 41년이 좀 넘게 걸리거든요. 평생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다느니 하는데 그건 모두 돈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은 처음에는 내가 아껴서 모은 것만 눈에 띄지만 어느 순간에는 크게 늘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억대 부자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할까? 라고 싶지만 돈은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적은 돈이라도 하루빨리 모아서 점점 큰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걱정하면서 나의 몸값이 올라가고 월급과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왜 배제를 할까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이런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겠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의 소양이 필요한데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의 증가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금리가 낮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노동, 즉 인건비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해오던 직업군의 인건비는 더디 오르고 새로운 일, 현대사회에 필요한 직업군의 연봉은 놀랍도록 고소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딩 전문가라든가 IT 관련, AI 관련, 블록체인 전문가 등의 엔지니어 개발자들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동동거리는 업체가 정말 많죠. 그런데 이미 사회에 진출한 기성세대, 30, 40, 50 세대들 대부분은 그런 직업군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직업군이 많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 기술을 몇 달 만에 배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본소득보다 현저히 더디게 높아지는 노동소득으로는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직업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파이어족들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목돈을 모아서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나의 MCL 정도만 넘으면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추진하면서 추가 소득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나의 부가 점점 늘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단기간에 모으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어디서 무얼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나는 별로 쓴 것도 없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짓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과거에 당신이 쓴 것입니다. 자꾸 부정만 하지 마시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지출을 모두 적으세요. 같은 항목은 합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절대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이렇게 당신의 소비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내역에서 위에서부터 3개에서 5가지를 그냥 눈을 딱 감고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돈이 눈에 띄게 모이게 됩니다. 적어도 몇 천에서 억 단위. 우리 대파마는 그 4가지가 바로 집 매수, 차, 해외여행,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취미였습니다. 요 4개를 눈을 딱 감고 3년을 포기하고 그 돈을 모았더니 돈이 우리 파이어족이 가장 믿어야 하는 근거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률과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울 정도로 늘어난다는 복리의 마법.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도 불리웁니다. 지난 50년간의 미국 S&P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9.7%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파이어족도 7에서 8%의 수익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와 시장 평균 수익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1년에 7에서 8%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야 복리의 마법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경제 공부를 한 우리 파이어족은 알고 있죠.
투자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S&P 500 인덱스 지수에 투자해 두고 배당도 재투자하면 역사적으로 평균, 즉 8에서 9%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텍사스 트리니티 대학 교수 3분이 연구한 논문 4% 룰에 대해서도 책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을 근거로 파이어족은 4% 룰에 따라 은퇴 이후 인출 금액을 결정하고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파마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 7단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암과 결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죠. 파이어족과 한국형 파이어족에 대해 제대로 알고 파이어족이로 되기로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알고 있으시죠? 잘 모르시면 지난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2단계에는 내 상태를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산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인지, 수입은 정확하게 얼마고 그중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 버는 돈을 다 써서 자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빚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빚이 있다면 빚을 최우선으로 갚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에서는 앞에서 알아본 나의 최소 생계비 MCL을 제대로 계산해서 나의 FI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소득과 예적금만으로 1억 원까지 모으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앞에서 돈을 노동소득으로 모으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돈의 품성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이 나에게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고 돈을 모으는 능력을 배우게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몸에 익힌 습관은 쉽게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SNS에 기록하며 SNS와도 친해져야 합니다. 이 단계가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이제 변화를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한국형 파이어족, K-파이어족이 되기로 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투자 공부에 필요한 독서와 영상, 강의를 보고 배웁니다. 추가 수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돈이 되는 일은 나쁜 일은 빼고 다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쓰는 돈을 극도로 줄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5단계는 4단계에서 공부한 투자를 실행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기간이기도 하죠. 투자를 해보면 목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러려니 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투자란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나의 투자의 주 무기를 찾았다면 이제 나의 콘텐츠 투자를 위한 코어 콘텐츠를 찾고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기획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콘텐츠 투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므로 이 단계에서 시작해 놓으면 파이어족이 되어 조기 은퇴 후 바로 연결해서 꿈꾸는 삶, 재미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6단계, 한국형 파이어족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소 생활비로 계산된 FI를 달성하고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는 단계, 콘텐츠 투자로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자산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근거로 해서 관리하면서 콘텐츠 투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에서 은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7단계, 경제적 자유의 단계입니다. 최소한 순자산이 10억 원을 넘기고 수동적인 소득, 패시브 인컴이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생활비의 기준은 2인 이상이라면 최소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한다면 4% 룰에 근거한 포트폴리오로 자산 투자를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투자에 신경을 덜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꿈에 도전하는 등 나의 인생을 직접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제 이 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파이어족이 꼭 알아야 하는 용어인 순자산의 개념과 최소 생계비인 MCL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순자산은 모든 빚, 다음 달에 돌아오는 카드값까지도 다 빼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고 MCL은 말 그대로 나의 최소한의 생활비임을 알아두자는 개념입니다. 둘째는 파이어족이 알아야 하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는 진실과 돈은 비선형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믿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대파마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 7단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파마의 경제적 자유 7단계와 함께
2장을 이해했다면 현재 나의 단계가 어디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유념하면서 경제적 자유인 7단계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본격적인 투자 관련 파트예요. 부동산과 미국 배당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수록을 했고요. 3장에 수록된 대파마의 경험과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3강 투자 없이는 부자도 없다에 대한 특강입니다. 본격적인 투자 파트인 3강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 투자와 미국 배당주로 머니트리 만드는 법, 그리고 한국형 파이어족인 대파마에게 투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 투자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의 투자 1순위, 가장 높은 확률의 투자처인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서울 아파트.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질비했던 거 알고 있나요? 경희궁 자이만 해도 고분양가 운운하면서 미분양으로 고생을 했죠. 지금은 10억대 중반이 훌쩍 넘는 넘샤벽이 됐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운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의 메커니즘에 관해서 알게 되면 그런 기회는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거기에 개인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016년부터 서서히 눈에 들어온 이번 부동산 상승장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공급 부족과 저금리, 거기다 코로나로 인한 역사적 최저금리의 지속과 경기 부양을 위한 일명 돈풀기, 그리고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 증가 등 다양한 이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이런 변수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10여 년을 주기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재화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목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영끌을 한다거나 좌절을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못하면 다음 사이클에는 반드시 타야겠다고 다짐하며 공부하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가 저는 40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발열에 오른 나이가 너무 어리면 그건 불행에 가깝고 또 너무 늦으면 내 몸과 가족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요. 40대, 두 다리의 관절이 아직 건강하고 적당히 젊으면서 사회에서 적당히 존중받는 나이가 40대입니다. 부자 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둘째, 파이어족에게 권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로 매월 월세처럼 받는 방법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미국 배당주 투자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배당을 분기별로 주고 기업마다 다른 분기에 주고 매월 주는 기업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게다가 그런 기업들 대부분이 세계 1등 기업이라 우리도 다 아는 기업이고 역사적 배당 연속 연수에 따라 배당 킹, 배당 귀족, 배당 챔피언이라니.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다는 사실은 대파마에게도 우리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단지 아쉬운 것은 달러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환율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과 보고서를 영어로 봐야 한다는 것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그 규모가 세계 증시 중 가장 큽니다. 또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커서 세력이나 작전주처럼 장난을 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퍼센트가 매우 낮아 주가를 흔들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총은 세계 증시의 2, 3%에 지나지 않죠. 미국 기업들은 비교적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분기마다 같은 비율로 나눠주고 있어서 은퇴 후 배당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다른 분기에 배당을 하는 기업을 찾은 후 배당 금액에 맞춰 투자를 해놓으면 비슷한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머니트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로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인 한국 투자자들은 자산의 적당량, 전체 자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비율로 달러 자산 배분을 권유합니다. 현재는 2021년 상반기는 국내 증시가 더 좋아서 좀 망설여집니다. 완전 장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미리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먼저 해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오른 것은 있으니까요.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에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보기와 머니트를 직접 구축하는 법을 160페이지부터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여 각자의 머니트리를 완성해보세요. 셋째, 대파마에게 투자의 의미입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인 대파마에게 투자란 시간이 흘러도 자산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파이어족들은 조기 은퇴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생이 길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노후까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지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면 10억으로 어떻게 평생을 사느냐, 인플레이션을 봐라, 택도 없다며 30억도 모자르다, 60억은 있어야 한다고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옮기곤 하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제는 부자를 60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정년까지 일하면 60억 원을 모을 수는 있고요. 구독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할 때 매월 혹은 매년 필요한 돈에 남은 인생의 수를 곱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 평생 금융 문맹으로 살아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은퇴 후에 목돈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큰 돈일 텐데 이 돈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냥 계속 빼서 사용만 한다고요? 만약 이런 가정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모자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처럼 안정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컸다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처음 듣거나 잘 모른다면 독일이나 짐바브웨의 과거의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가치가 낮아지는 종이화폐만을 쥐고 있죠. 부자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은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과 같이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놓습니다. 1, 2년 단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 자산이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경기의 순환에 대해서는 책에도 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경기의 중상 부분에 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도 아니지만 자산을 거둬들여야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미리 투자해 놓은 자산이 얼마나 자라나는지를 살펴서 출구 전략을 가늠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꼭지점이 가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욕망을 끊고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시장에 풀려진 화폐의 양이 역대급이고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거품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나의 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내가 벌고, 모으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편리한 가치 측정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나의 부를 옮기고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지요. 경기의 흐름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투자라 하니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요즘은 배울 수 있는 책과 강의, 유튜브 영상 등 공부할 곳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적은 자산을 이번 기회에 몇 배로 늘려야지라는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기준을 갖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파이어족은 복리의 마법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도 처음 1억을 모을 때는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어느새 1년도 안 되어 1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계단식으로 불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 투자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회는 반복해서 온다는 사실, 공부를 통해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둘째, 파이어족에게 권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한 장단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머니트리를 구축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자산 배분의 측면에 달러 자산이라는 입장에서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델파마에게 투자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투자란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산을 지키는 것, 지금의 자산 가치를 노후까지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파이어족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책에서도 인용한 사마천의 화식 열전의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경쟁을 하고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노린다. 우리 파이어족은 처음에는 노동소득으로 목돈 FI를 모으고 목돈을 모았으면 투자 공부로 머리를 써서 돈을 불리고 부자, 파이어족이 되면서부터는 안전하게 시기를 노려서 부를 점프시키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장에는 이렇게 고생해서 파이어족이 됐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파이어족이 돼서 3년 동안은 고정적인 수입 없이 수입이 없었죠. 예, 파이어족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나의 자산이 돈을 쓰니까 더 쪼그라들지는 않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실행한 것을 이 책에 담아보았어요. 네. 근데 실행해본 결과 저희가 지금 6년째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4년 차부터 시작한 퍼스널 브랜딩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콘텐츠 투자를 저희가 한지 불과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의 퍼스널이, 그러니까 저희 개인이죠. 개인 브랜딩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게 저희도 느껴져요. 그런 노하우를 간단한 메커니즘과 이해하기 쉽고 또 따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사장에다 담았어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4강, 위기에 강한 진짜 파이어족에 대한 특강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4강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델파마의 한국형 파이어족의 메커니즘과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파이어족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그래서 데파마의 한국형 파이어족의 메커니즘을 완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하고 아직은 은퇴 전이라고 해도 파이프라인 구축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하나씩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업 개념으로 파이프라인이었다면 궁극적으로는 패시브 인컴을 중심에 두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려면 가치 창조의 개념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책 192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놓았는데 가치를 창조해서 이것을 패시브 인컴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으면 내가 더 이상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패시브 인컴을 구축하기까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에 항상 패시브 인컴을 생각하고 있어야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성공 메커니즘을 파이어족이 되기까지와 파이어족이 되어 은퇴한 후로 나누어서 책에 설명해 놓았는데요. 195페이지. 특히 파이어족이 되어 은퇴한 후의 파이어족의 메커니즘은 파이어족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데파마가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액티브 인컴인 사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도 써두었지만 SNS를 활용한 방법은 꾸준함이 성공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1년 이상 꾸준하게 해야 티가 좀 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된다면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이어족이 되기까지의 메커니즘은 1. 지금 나에게 얼마의 돈이 있는지 파악하라. 자산 현황의 파악이죠. 2. 버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라. 매월, 매년 나가는 돈을 적어라. 수입 지출 파악입니다.
3. 그 돈이 왜 나가는지를 적어라. 지출 컨트롤에 대한 얘기죠. 4. 최소 생계비를 파악하라. 앞 강의에서 설명한 최소 생계비에 근거를 해서 나의 MCL을 구하는 것입니다. 5. 최소 생계비를 12개월로 곱하고 다시 25년을 곱하라. 6. 여기에서 나온 금액을 목표로 돈을 모아라. FI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파이어족이 되어 Retire Early 한 후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1.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행하며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2.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기획하고 실행한다. 3.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4.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5.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 6. 여러 기회들이 수입과 연결되고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파이어족이 되어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10억까지 자산을 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병행하며 살고 싶은 대로, 흔한 표현대로 말하자면 좀 편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파마는 왜 콘텐츠 투자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이어족이 된 후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파이어족이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상태인데 그냥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도 되지만 공부하고 여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퍼스널 브랜딩까지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갑툭튀해서 인생이 재밌어지거든요. 파이어족이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은퇴 후에는 재밌고 알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불황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파이어족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투자를 꾸준히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파이어족에게는 목돈에서 적게 꺼내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이고 그 더 많이 남은 목돈이 복리의 마법에 의해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파이어족이 되었다면 가능한 한 콘텐츠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남으려면 파이어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요즘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교육조차 온라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야가 온라인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고 계신가요? 전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에 온라인 소비자로 더 많은 활동을 해왔던 우리이기에 온라인에서 생산자가 되자니 막막하고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되지만 사실 IT 관련 일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개발자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나이가 많든 경력 단절자든 상관없이 귀하게 데려갈 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한들 갑자기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뇌에 직접 다운을 받아서 개발자로 업종 전환이 탁 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시간과 열정은 충분하신가요? 이 문제는 비단 현재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 배운 것을 써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명이 얼마나 될지 말입니다.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 대파마는 알다시피 패션 의류 분야에 오래 종사했고 패션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일과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직접 의류 생산과 중국 OEM 생산으로 전국에 총판을 두어도 봤고 동대문 소매 매장으로 확대도 했었고 백화점 중간관리 경험과 400평 가까이 되는 SPA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등 의류에 관한 거의 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도 15년이 넘으니까요. 물론 대학도 파마시나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나니 오랫동안 노력했고 돈을 벌었고 경력을 쌓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과거의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며
지금은 수입을 일으킬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며 그 시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현실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쓰면서 나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는 3년간 놀았고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에게 귀속되는 일들을 하나씩 했을 뿐인데 그 일들은 내가 그만두어도 계속 남아있고 그 결과가 나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원한다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뢰도 옵니다. 내가 직접 기획해도 되고요. 이 둘은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보다 시급한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부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세요. 부자로 가는 첫 단계는 경제적 자립, 즉 파이어족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은 적어도 싫은 일을 돈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세상을 공부해 나가지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니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가졌으므로 그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끊임없이 배우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파이어족이 되어 좋은 점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충분히 많고 잘 모르는 분야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시간도 마련할 수 있고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삶이 참 좋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내 미래의 시간을 모두 샀더니 그 미래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더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본 4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대파마의 한국형 파이어족의 메커니즘을 파이어족이 되기 전과 은퇴 후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콘텐츠 투자를 권하는 이유와 당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살아남으려면 파이어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대파마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렸습니다. 우리 예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어 여러분의 파이어족, 더 나아가 인생을 계획하는데 좋은 모티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파이어족의 재테크의 출간 이벤트로 준비한 특강을 모두 마치면서 독자와 구독자, 파이어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당부는 최소한 다독만 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비 파이어족과 파이어족 여러분도 경제적 자립을 가장 기본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파이어족의 재테크 저자로서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형 파이어족인 만큼 한국에서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예비 파이어족과 이제 막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또 만나요. 또 봐요. 안녕.